하게 될 김세현이라고 합니다. 네, 녹음하고 있고요. 네, 제가 좀 이렇게 약간 도리도리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모니터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다 보니까 이 체크를 좀 해야 돼서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뭐 그래도 제가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일단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그 채팅에 쳐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여기 뭐 손들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해서 네, 저희 관심을 끌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진행하시는 분이 네,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예, 침입해 주시고요. 한번 일단 화면을 제가 화면 공유가 안 되는데 권한을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공유를 이게 화면 공유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권한이 없었어요. 네, 이것도 잘 보이시나요? 보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채팅. 네, 좋습니다. 네. 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아, 그리고 제가 뭐, 어, 여기 막 갑자기 소음이 들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제가 뒤에 지금 멋진 배경을 깔아놨지만 뒤에 제가 키우는 새가 있는데 지금 자라고 덮어놓긴 했지만 갑자기 또 미쳐서 막 그럴 수 있거든요. 앵무새들이라. 네, 그렇게 되면 제가 잠깐 마이크를 끄고 어떻게든 할 테니까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주의하겠습니다. 혹시 그래도 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한번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저희가 하려는 게 TDMP, 네, 개발자 캠프 사전 설명회죠. 네, 어떤 걸 할 건지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이제 일단 쟤는 뭔데 뭘 강의를 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저를 모르시니까.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이고 뭐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할 거고요. 그래서 아, 저런 애랑 하면은 재밌겠네. 그리고 도움이 되게 될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하면 네,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네, 개념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이제 예, 저는 김세현이고요. 한국에서 이제 학사와 병역 특례를 했고, 그다음에 UCLA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오클라에서 석사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석사를 하기 위해서 예, 그 F1 비자로 해서 넘어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턴도 하고 취업을 해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었다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었다가 지금 뭐 SGSI라고 또 작은 스타트업에서도 있었다가 뭐 이렇게 좀 다양한 곳에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네, 원래 이제 LA 쪽에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여기 워싱턴, 이 레드먼드 여기 뭐지? 시애틀 쪽으로 건너왔죠. 그래서 제가 있는 쪽이 여기 이쪽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이제 제가 있는 곳이 그래서 어떤 곳이고 그리고 나는 누구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리고 개발자들이 어떻게 테크트리를 타고 그리고 미국 취업을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는지 선택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과연 어떤 덕목이 필요한가 이런 얘기도 해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가 하려는 그 취업 과정이 있겠죠. 그 취업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업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준비해서 이런 걸 한번 공유하고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라는 식으로 네,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여기 미국입니다. 저희가 이제 해외 취업이라고 하지만 이게 나라마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미국을 타겟으로 하면 어차피 개발자로서 이제 우리가 취업 준비하는 과정은 거의 결이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유럽을 간다고 하더라도 거의 결이 비슷할 거고요. 근데 일단 어느 곳을 가시더라도 상관은 없겠지만 거기 이제 신분 문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언어 문제가 있겠죠. 그나마 우리가 영어는 하잖아요. 뭐 저도 잘하진 못합니다. 저도 영어 되게 못하는 바보인데 그래도 어떻게 왔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있죠. 그래도 영어는 그래도 우리가 제2외국어로 좀 하지 않나. 그리고 개발자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영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 미국이 쉬울 수도 있어요. 신분 문제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뭐 워낙 고용도 많이 하는 곳이고 이제 언어가 되고 실력이 된다면 미국이 괜찮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또 사실 우리가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막 어디 휴양지에 가가지고 이제 해변에서 막 코딩하고 뭐 완전 그런 디지털 노마드를 또 꿈꾸잖아요. 요새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뭐 진짜 월드 어디에서나 일해도 상관없다. 우리는 그런 사람 뽑을 거야라고 하는 이제 회사만 또 모아놓은 사이트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을 베이스로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이제 해외 또 어디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꿈과 실력을 키우는 그런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뭐 다른 나라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대부분 미국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뭐 호주 얘기나 뭐 영국 얘기를 갑자기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은 알아도 그걸 제 맘대로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거는 진짜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진짜 제가 아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고요. 이렇게 수많은 주들이 있는데 제가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워싱턴. 그래서 이게 워싱턴주 지도인데 여기 뭐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했지만 이러면 아마존이 되게 섭섭하겠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우리 개발자들을 전 세계, 전국에서 쫙쫙 끌어모아서 이 근처에 이렇게 풀어놓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걔네 헤드쿼터가 이곳에 있기 때문이고요. 근데 헤드쿼터가 아니어도 뭐 구글, 메타, 뭐 다른 이제 큰 회사들도 여기 오피스가 다 있어요. 왜?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 때문에 개발자들이 여기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야 여기에 개발자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다시 우리가 이제 뺏으면 되겠다. 뭐 약간 이런 거죠. 뺏는다기보단 보통 개발자들이 뭐 2, 3년 있다가 옮겨요. 저도 자주 옮겼고 되게 모르겠어요. 참을성이 없나? 하여튼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너드들의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많이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인력 풀이 좋은 거야. 여기 워싱턴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이 많이 사들여 왔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데로 취업하기 좋게 이제 뭐 구글이나 뭐 우버 뭐 다른 기업들도 거의 다 오피스가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곳이고 또 그래도 이제 우리가 대부분 얘기하면 실리콘밸리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뭐 당연히 엄청 좋죠. 거기 뭐 애플, 뭐 구글 다 그런 헤드쿼터가 다 그쪽에 있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세금과 이제 집세 같은 게 좀 비싸기 때문에 이쪽은 세금도 싸고 집세도 비싸지만 뭐 실리콘밸리보다는 네, 훨씬 낮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리빙 코스트 때문에도 그렇고 이쪽이 어쨌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예, 제2의 실리콘밸리가 아닌가. 뭐 그런 규모의 이제 엔지니어들이 있고 네,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쪽에서 저는 있다고 네, 제가 있는 것만 봐도 뭐 어디서 이렇게 데리고 온 거겠죠. 그렇죠? 제가 뭐 완전 서울 촌놈이었으니까. 뭐 그런 곳이고요.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인가? 아까 대충 설명을 드렸죠. 학부를 한국에서 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석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한국에서 그리고 병역특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은 뭐 군대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이도 먹고 이제 영어가 퍼펙트하지 않죠. 네. 그래서 영어 문제도 늘 있지만 그러면서 신분 저는 외국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학생으로 왔을 때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야, 너는 일하면은 바로 쫓겨나? 이런 신분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외국인이 어 한국에서 마음대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거기서 뭐 신분도 해결해야 되고 일하는 허가증 같은 것도 받아야 되고 그런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이 아닌 이상은 그냥 이 뭔가 그 복잡한 이제 서류 문제들을 헤쳐 나가야만 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 점에서는 네, 확실히 한국에 있다 왔기 때문에 좀 많은 경험을 한 편이라 그런 거는 제가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근데 뭐 그것도 비자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H1B 쪽을 했고 뭐 다른 비자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네. 뭐 그런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으로서 신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여기에 왔을 때 그러면 무엇을 보여줘야 되나? 하면 뭐 패스포트 이런 게 아니겠죠. 결국 내가 회사에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레주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명함처럼 이제 레주메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학력이 있고 뭐 경력이 있겠고. 근데 이제 처음 이제 주니어로 입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경력이 많이 없겠죠. 그럼 그 경력을 이제 학력과 학교 안에서 한 프로젝트 아니면 뭐 학교 외 뭐 프로젝트 아니면 무슨 대회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만든 뭐 포트폴리오 뭐 이런 것들이 대충 될 거고 그것들을 이뤄가면서 만들어낸 여러분들의 스킬셋들이 있겠죠. 그 스킬셋들을 가지고 이제 도전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서 꿈입니다. 꿈. 그 여러분이 뭔가 꿈이 있어서
이 스텝들을 밟아왔겠죠. 대학도 가고 뭐 대학을 안 갔으면 뭐 바로 회사를 가서 기술을 배우거나 아니면 뭐 이제 엔지니어링 쪽에서도 뭐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뭐 나는 뭐 백엔드를 할 거야, 뭐 프론트엔드를 할 거야 이런 걸 쌓아오는 게 그냥 뭐 흘러 간 분도 계실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개발자로 살고 싶어. 개발자 일을 해보고 싶어. 그걸로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세상에 이바지하고 싶어. 뭔가 이런 사소한 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 준비가 되면은 더 이제 동기부여를 가지고 더 이제 어려운 길이잖아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위한 이제 꿈들이 있으면 그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는데 네, 그런 자갈밭의 신발 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꿈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하고 싶어. 이거 되게 해보고 싶어. 도전하고 싶어. 예, 그 과정을 이제 같이 그려볼 수 있게 저는 이런 험한 길을 헤쳐왔어요. 그래서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봅시다. 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해요. 여기서 보면 이제 개발자 테크트리가 있죠. 여기서 뭐 넥서스를 지으면 뭐 게이트웨이를 지을 수 있고 게이트웨이를 지으면 뭐 이 사이버네스틱 코어를 지을 수 있고 뭐 이런 테크트리가 있잖아요. 그런 테크트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네, 4드론은 저그입니다. 그 이 개발자가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발자가 되는가, 뭐 어떤 공부를 했고요, 어떤 공부를 했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결국은 이 테크트리라는 건 내가 그렇잖아요. 어느 회사를 갈 때도 그렇고 내가 학부를 했어요. 뭐 어디 인턴을 했어요. 그 인턴을 해서 뭐 어디 뭐 대기업을 갔어요. 이런 순서들이 있잖아요. 이런 테크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학부하고 병역특례했고 이 병역특례가 도움이 됐죠. 이제 고맙게도. 왜냐면 이제 엔지니어로서 개발자로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석사에서 이제 어드미션을 받고요. 그다음에 인턴을 좀 했어요. 인턴을 여기서 두 군데에서 잠깐 하고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잠깐 갔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갔다가 이제 SGSI를 갔다가 뭐 이렇게 계속 된 거죠. 이게 그래서 뭐 되게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하죠. 너무 일반적이죠. 뭐 학부도 하고 석사하고 뭐 회사 인턴하고 회사 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그런 테크 트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스킬의 테크 트리는 뭐가 있을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저는 풀스택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프론트엔드도 했고요, 백엔드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랑 뭐 이제 프로덕트 그 퍼블리시 하는 것도 했고요. 뭐 이제 뭐 안드로이드 앱이랑 애플 앱이랑 뭐 다 만들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스킬셋에 대한 또 테크트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보통은 이제 뭐 나는 백엔드 아니면 프론트엔드 뭐 풀스택도 있지만 그거는 쉽지는 않은 길이죠. 모든 걸 완벽하게 한다는 풀스택은 이제 풀스택 말은 많지만 진짜 풀스택인가? 라고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경험과 어떤 스킬들이 필요한지 뭐 그리고 그 모든 거에 대한 이제 또 예를 들어서 프론트엔드만 해도 뭐 옛날에는 뭐 jQuery도 있고 지금 React, TypeScript 뭐 옛날 거 뭐 커피스크립트 있고 뭐 이런 계속 이제 또 바뀌어 가잖아요. 저 이렇게 옛날 라이브러리 말하니까 너무 옛날 얘기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럼 나는 뭐 자바를 할 거야. 뭐 한국에선 자바 스프링 되게 많이 쓰죠. 그런 프레임워크. 아니면 뭐 나는 C샵을 썼어요. 아니 나는 C++ 하고 싶어요. 뭐 아니면 이 회사에선 그걸 써요.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것들은 사실 처음에 들어갈 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어떤 쪽 랭귀지를 가졌다, 어떤 쪽 내가 스킬을 가졌다, 어떤 스킬을 갖고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 보다도 이제 어쨌든 예를 들어 큰 기업, 뭐 아마존 같은 기업을 간다 그러면 어쨌든 자 개발자를 뽑을 거야. 우리는 개발자를 뽑을 거야. 프로블럼을 솔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 똑똑하고 개발 일을 잘할 수 있는 뭐 그렇게 뽑는 거겠죠. 자,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차차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어쨌든 내가 어떤 랭귀지를 이제 뭐 그 생활 코딩 같은 걸 보면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저 뭐 이 언어가 좋을까요? 저 언어가 좋을까요? 이 부분이 좋을까요? 저 부분이 좋을까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어린 친구들은 약간
그거 나 이거 하나 배우기도 너무 빡센데 더 좋은 거 더 필요한 거 더 내가 하고 할 수 있는 거를 배우고 싶어. 내가 이런 거 했는데. 그래서 막 그런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어 저희가 만일 앞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이제 더 소수의 인원으로 우리가 이제 서로 컨택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런 얘기도 이제 진솔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간단한 답으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훌륭한 잘하는 그런 개발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신분입니다. 이제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가면 이걸 진짜 많이 보게 돼요. 그 이게 이미그레이션 마크인데 이거를 보면 이제 뭐 왜 미국 여행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비자를 갖고 아니면 뭐 그 비자 무비자로 뭐 가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입국 심사에 가면은 막 이게 뭐야 막 범죄자 보듯이 막 보죠. 마약을 갖고 온 사람처럼 막 이렇게 보면서 막 되게 기분이 나빠져요.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막 환영이 아니라 "너 왜 왔어? 어? 어디 있을 거야? 언제 갈 거야?" 약간 이런 대우를 받습니다, 처음에 오면. 왜냐? 너가 여기서 나쁜 짓을 하면 안 돼. 당연하겠죠? 근데 일도 하면 안 돼. 외국인이니까.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도 안 되고 우리의 그런 돈을 너가 맘대로 가져가면 안 돼. 뭐 이런 게 있겠죠, 한국처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저는 CPT라는 걸 했고 OPT라는 걸 했고 OPT를 익스텐션 했고요. 그다음에 H1B라는 이제 비자, 이게 워킹 비자거든요. 전문직 비자를 받고 그걸 트랜스퍼해서 지금 그린카드까지 받았습니다. 그린카드가 영주권이에요. 여기에서 계속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영주권을 주는 건데 자, 그러면 CPT는 뭐 짧게만 설명할게요. 저는 석사를 했기 때문에 학부나 석사 뭐 그에 준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마쳤을 때 어 일할 수 있도록 주는 게 그게 OPT입니다. 1 년을 주는 게 OPT인데 그전에 그러면은 학교를 마쳐야만 일을 할 수 있네요. 그럼 중간에 인턴은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주는 게 CPT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뭐 인더스트리 가서 경험을 쌓고 싶어요 하는 그런 클래스를 신청을 한 다음에 그 학점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내가 회사 인턴 오퍼를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이 이민국에 신청을 하면 CPT라는 걸 줘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이 인턴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인턴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한테 1년 일할 수 있게 해 줘요. 그게 OPT. 그래서 1 년을 일할 수 있고요. 근데 1 년밖에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스템 그 자연공학, 수학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OPT를 익스텐션 해 줍니다. 이게 예전에 3 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익스텐션을 또 해줄 수 있고요. 근데 그거 끝나면 또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은 네가 그동안 H1B를 신청해. H1B는 전문직 그 이제 워킹 비자이기 때문에 1 년에 이렇게 총 65,000 플러스 2만 85,000 명의 H1B를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이게 로터리를 돌려요. 랜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이 나쁘면 계속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OPT와 OPT 익스텐션 한 사이에 이걸 받아야 되고요. 이걸 받은 거를 또 뭐 트랜스퍼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H1B를 신청을 하려면 이미 회사에 오퍼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들어갔을 때 OPT였고요. OPT 익스텐션에서 거기 있다가 H1B를 거기서 받았어요. 이제 이 뺑뺑이를 돌려서 랜덤에서 받았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돼서 거기로 가는데 그 H1B를 그대로 못 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스폰서 해 주는 회사를 여기로 바꿀 거야 해서 바꿔서 이제 트랜스퍼해서 그 회사를 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린 카드를 여기에서 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학교를 가면은 이 과정이 들어가는데 학교가 못 가면 욕이 없죠. 욕이 없고 바로 H1B나 아니면 바로 그린카드나 뭐 아니면 J1이라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그런 다른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타겟으로 해야 되고 요새는 이게 너무 신청자가 많아요. 제가 신청했을 때만 해도 이게 17만 명인가 신청을 해서 그중에 85,000이니까 뺑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이 나쁘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뽑았는데 일을 못 해요,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뭐 이제 아마존처럼 크고 좋은 회사는 뭐 밴쿠버나 캐나다 같은 곳에 이제 오피스가 또 있으니까 거기에서 야, 이거 해결할 때까지 H1B랑 그린카드 이제 패러렐하게 신청하고 그거 될 때까지는 여기 뭐 밴쿠버 오피스에서 일해 뭐 이렇게도 하고요. 뭐 완전 이제 전 세계 리모트를 해주는 회사들은 뭐 그래 이런 게 필요 없겠죠. 뭐 각자 뭐 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겠죠. 뭐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그래서 신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짜증나는 일이고 이거를 이제 처음에 리크루터랑 얘기를 꼭 해요. 리크루터가 꼭 체크를 합니다. "너 신분이 어떻게 돼? 너 우리가 뭐 이거 스폰서 해 줘야 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을 가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결국 선택입니다. 저뿐 아니라 누구나 뭐
학위는 한국에서 받아야 되나? 미국에서 받아야 되나? 학사만 해야 되나? 석사까지 해야 되나? 혹은 석사 박사까지 해야 되나? 나는 대기업을 가야 하나? 스타트업을 가야 하나? 이게 정답이 없죠. 여러분이 생각할 땐 당연히 이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이제 프리퍼런스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야 당연히 미국 학위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미국 학위 비싸요. 그쵸? 들어가는데 영어 스코어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 자체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유학생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왜? 미국에서 뭐 개발자 얘기만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유학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왜? 일단 비싸지기도 했고, 그리고 가서 학위를 받고 돌아온다고 했을 때 그 비싼 값만큼을 못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야, 미국에서 학교하고 왔대. 이러면은 막 회사에서도 막 데려가려고 그러고 막 이랬는데,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갔다 와도 뭐, 영어 좀 잘하는 애 아니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쓴 돈에 비해서 이제 그 아웃풋이 이제 프로핏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성비가 안 되니까 줄어드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는 정말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학사만 해도 돼. 야, 그래도 석사, 박사까지 내가 머신러닝하고 AI 쪽 하려면서 그래도 석박해서 그쪽 공부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이거는 이제 롤과 자기 진짜 하고 싶은 꿈과 더 연관이 되겠죠. 이거 뭐가 맞을까요? 절대 없죠. 그렇죠? 특히 석사, 박사도 미국의 이제 특히 여기 개발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박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그냥 회사로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왜? 뭐 박사도 인턴을 하거든요. 여러 제가 본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래픽스 랩에 있어요. 그래픽스 랩에서 이제 뭐 논문도 쓰고 막 이랬는데 뭐 어떻게 방학 때 구글에서 인턴을 하게 됐어. 그래서 구글에 가서 인턴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도 뭐 그냥 막 개발 일만 하는 게 아니죠. 거기 이제 박사였기 때문에 거기서도 뭐 연구를 하고 그걸 갖고 논문을 쓰는 거예요. 구글에서도. 여기서도 논문을 쓸 수 있네? 공부도 할 수 있네? 그리고 여기선 돈도 더 주네? 그러면 박사 내가 굳이 해야 되나? 에이, 그냥 구글 가자. 걔네가 오퍼 주네. 이런 식으로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가 꼭 옳다, 좋다 이렇게도 사실 말은 못하는 거죠. 그런 케이스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럼 학사도 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정답은 없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해왔던 길 그리고 앞으로 할 길이 어디 정답도 아니고 뭐 이게 잘못됐다 혹은 이게 너무 좋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길이든 여러분이 선택한 길이 다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정답이 더 빛나 보이게 만드는 게 이제 여러분들 역할이겠죠. 그리고 대기업과 스타트업, 대기업 좋죠. 미국에 갈 땐 특히나 이제 아까 말했던 신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가는 게 좀 더 수월할 거예요. 하지만 스타트업에 가면 뭘 누릴 수 있나요? 그렇죠. 완전 뻥튀기 뿜 할 수 있는 자기 자산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는 게 또 스타트업이죠. 대기업 가면 뭐 한 방은 아니지만 아주 착실히 너무 괜찮은 또 이제 그 루트를 걸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업무량이야 뭐 요새는 뭐 어디나 빡세니까 또 뭐 어떻게 비교를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뭐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다 스타트업은 뭐 망해서 이제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하지만 뭐 경험은 남으니까 그런 거를 또 뭐 조화를 할 수 있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꾸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좋은 건 똑같아요. 근데 내가 어디에 더 잘 맞고 내가 어떤 걸 더 좋아할지 이거를 보자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미국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덕목이 뭐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제일 늘 느끼는 건 현업 능력이에요. 협업, 같이 일하는 거. 왜냐하면 그 어떤 진짜 슈퍼 엔지니어도 어쨌든 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는 부분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저 같은 그냥 이제 평범한 개발자들은 같이 계속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일도 하지만 저 사람이 일했던 걸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어디 버그 난 걸 내가 고치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규모가 크고 코드의 양이 많기 때문에 결국 같이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애자일, 칸반 이런 스타일로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하고 그러면은 진짜 회의가 매일 있어요. 매일. 그쵸? 매일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매일 있는 게. 없는 날을 가끔 만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지치니까 야 그래서 알았어. 오늘은 스탠드업 미팅도 없어. 이날은 그냥 너 하고 싶은 일만 해.
와 일만 하게 해준다. 와 코딩만 하게 해준다. 너무 좋아해야 되는 거죠. 그쵸? 왜냐면 맨날 이 미팅이 너무 짜증나니까. 근데 그 미팅이 많다는 말은 우리가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업 툴들 많잖아요. 지금 줌을 쓰는 것도 사실 협업 툴이고 팀스 같은 그런 거요. 그리고 슬랙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타겟 프로세스 같은 뭐 이제 업무 이제 분장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일을 잘하자라는 것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툴 사용은 당연하고요. 툴 사용보다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일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같이 일을 한다는 건 일을 할 게 되게 다양한 분야가 많다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코딩, 내가 잘하는 문제 해결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툴 자체도 너무 많고 라이브러리도 너무 많고 따라야 되는 이제 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배워야 돼. 빨리빨리 익혀야 돼. 그쵸? 개발자는 멈추면 죽어요. 그쵸? 계속 새로운 거 기술도 하고 여기 뭐 새로운 라이브러리도 써봐야 되고 여기 뭐 무슨 이제 오픈 소스 문제가 생겼었으면 뭐 이것도 빨리 알아서 캐치해야 되고 뭐 버그가 뭔가 났을 때 나 이거 처음 보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막 전화 돌리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뭐 요새 전화가 아니라 뭐 이렇게 슬랙 치고 막 야 헬프 미 막 빨리 해야 되냐 그죠?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고치고 또 새로운 걸 만들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력들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능력들이 이제 제가 느끼는 가장 뻔한 얘기죠. 전 지금 굉장히 뻔한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미국이라고 했지만 이건 정확하게 서울 뭐 한국이랑도 똑같아요. 그쵸? 한국도 완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뛰어난 개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협업 능력 중요하고요. 빨리 배워야 되고요. 개발 잘해야죠. 뭐 이런 거예요. 그쵸? 뭐 자바를 잘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르지 않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갖고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뭐 이제 이런 능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지? 우리는 아직 회사에 가기 전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진 않죠. 이제 지금 우리가 리모트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편하네.' 뭐 저도 지금 바지는 좀 편한 걸 입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일하는 것도 편하고 뭐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너무 좋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이미 한국도 그렇지만 이 리모트가 되면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화되고 모든 것이 기록되고 데이터가 남기 때문에 이 평가가 너무 이제 잔혹해졌어요. 여러분이 이제 뭐 나는 뭐 어디 해변에서 코딩하고 뭐 어디에서 하시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잘하고 빨리 퍼펙트하게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평가가 너무 쉬워졌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생성해서 어떤 태스크를 생성해서 이제 스탠드업 미팅에서 이걸 나눠서 "이거 너가 해." 했어요. 그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사이즈를 정해요. 이 태스크는 뭐 스몰이야. 그러면 "너 이거 2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양이야."라고 이제 우리는 대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일을 내가 뭐 3 시간이 걸렸어. '야 얘는 자꾸 느리네.' 이런 평가가 굉장히 진짜 시간 단위로 이 분 단위로 남는 거예요. 이것들이 얘가 오늘 뭐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남으니까. 다 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잔혹합니다. 이런 잔혹한 곳에 가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다음 얘기고 우리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그게 이런 아까 필요한 덕목들을 평가받길 원해요. 그쵸?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이제 평가하기 위한 이제 인터뷰 과정들이 있겠죠. 그 인터뷰에는 결국 네. 어 우리가 코딩을 얼마나 잘하는지, 문제를 얼마나 빨리 이해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간략하게 말한 건데 자 일단 서류를 이 취업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일단 서류를 냅니다. 서류를 내면 이제 거기서 얘 한번 인터뷰 봐야 되겠는데 얘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HR이 전화를 해요. 리크루터가 전화를 해서 너 뭐 이력서 봤는데 어떤 일 했어? 뭐 얘기를 더 들어보고 그다음에 체크를 해요. 얘가 인터뷰를 받을 만한 앤지. 그래서 뭐 신분 같은 것도 당연히 물어보고요. 뭐 했던 일 어떤 건지 물어보고요. 뭐 우리 쪽 이런 곳에 뭐 오피스 있고 이런 있는데 너 관심 있니?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래서 오케이 서로 이제 짝짝짝 해가지고 되면 좋아. 그러면 너 우리 인터뷰를 보자. 언제 할래? 해서 전화 인터뷰를 봅니다. 전화 인터뷰는 이제 코딩이 진행되고요. 이제 1시간 정도 대충 해서 전화 인터뷰를 하죠. 요새는 이제 온라인 코딩 테스트도 많아졌어요. 이제 전화 인터뷰 사람이 하는 것도 이제 오래 걸리고 막 거기 시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씨 야 테스트 줄게. 패스해봐. 요렇게도 많이 합니다. 뭐 스타트업에서도 많이 하고요. 아마존에서도 많이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많이 쓰는 코딩 테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코딩 테스트를 하고 패스하면 전화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요. 코딩 테스트를 하고 패스하면 바로 온사이트로 가기도 하고요. 그건 뭐 회사 정책 따라 회사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대충 그런 처음 코딩 이제 기본 테스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화 인터뷰로 코딩을 하고요. 그걸 패스를 하면 이제 온사이트 인터뷰를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4시간, 5시간 정도 이제 4명 혹은 5명을 만나서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이제 비헤비어 퀘스천도 들어가고 뭐 그렇겠지만 뭐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인터뷰들이 있어서 결국 뭐다? 우리는 코드로 말한다. 우리는 이제 문제풀이 능력을 인터뷰 과정에서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우리가 사실 다른 곳에서 개발 잘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개발은 잘하는데 인터뷰가 되게 힘든 사람들도 있어. 왜? 막 옛날에 우리가 처음 막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알고리즘 뭐 데이터 스트럭처 기반으로 우리 맨날 보는 뭐 리코드에 있는 그런 문제풀이들을 막 그냥 그거 잘 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푸는 사람을 뽑으니까 아 나는 진짜 이렇게 개발 잘하고 다른 거 갖다 쓰라 그러면 다 하고 문제 해결 다 해줄 수 있는데 왜 이런 이상한 인터뷰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게 뭐 계속 시간이 바뀌면서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런 온라인 코딩 테스트도 생겼고 뭐 코딩 방식도 좀 더 달라지고 문제도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 거의 10년 이상 이제 거의 바이블처럼 많이 쓰이는 방식들이 이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최신 경향도 좀 이제 뽑으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어 우리가 이제 잘 준비해야 이 취업의 기회가 있다. 근데 바꿔 말하면 이것만 잘하면 취업을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프로스 앤 컨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이제 타겟을 잡고 준비를 하고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인터뷰 과정 이런 과정 속에서 뭐를 더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이걸 왜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네, 저희가 통과를 해야 붙는 거기 때문에 뭐 스스로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같이 봐주면서 예, 노하우를 주면서 하면은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딩 문제를 인터뷰에서 그것도 영어로 이루어질 그런 이제 압박 전화 면접을 혹은 압박 그 줌 미팅 인터뷰, 코딩 인터뷰를 어떻게 우리가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좋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슬슬 결론을 내볼게요. 그래서 왜 미국이죠? 왜 미국을 가고 싶어요? 라고 물으면 여기 뭐 총기 사고도 많고 위험하고 뭐 요새 마약도 펜타닐도 많다면서요. 막 뭐 그런 것 안 좋은 것도 당연히 많겠죠. 하지만 그거를 이제 그거를 그 단점들을 이제 씹어 먹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당연히 뭐 대우도 좋고 뭐 학교든 뭐 회사든 다 어쨌든 세계 최강의 네, 그런 것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뭐 내가 롤 뭐 챌린저야. 그럼 그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게 내가 뭐 애플이야. 내가 애플의 그 어 iOS 14에 버전 뭐죠? iOS에 어쨌든 들어가는 저는 갤럭시 쪽이라서 잘 모릅니다. 뭐 하여튼 뭐 아니면 구글에 갔어. 그래. 안드로이드 쪽에 내가 어디를 이제 만들었어. 그러면 그게 또 이제 기억에 남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 팀에 있었기 때문에 엑셀 진짜 어디든 다 쓰잖아요. 거기에 이제 내 코드가 들어가 있고 이거는 없앨 수 없는 부분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으로 또 되게 그 뿌듯한 게 있는 거죠. 그런 걸로 뿌듯함도 있고 또 한 번 제가 버그를 낸 적도 있기 때문에 '아 나 때문에 한 10억 명이 힘들었을 수도 있겠군.' 뭐 약간 요런 이야깃거리도 만들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 또 미국이 아닌가. 뭐 미국이 아니어도 개발자로서 어쨌든 넓은 문화를 보면서 넓은 곳에서 진짜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회사에서 그런데 자기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꿈꿀 수 있는 곳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완전 서울 촌놈이었기 때문에 뭐 영어도 못해. 그렇다고 뭐 외국인들 많이 만나본 적도 없어. 그래서 되게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동양인 그 인종차별이라고 하잖아요. 저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러길래 그렇지. 내 눈이 좀 쳐졌지. 약간 요렇게 그냥 술집에서 같이
그냥 웃고 막 떠들고 약간 그냥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게 몰랐는데 그래도 와서 이제 시야를 넓게 보다 보니까 '아 진짜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회사 가 보면 진짜 많아요. 진짜 별의별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한국도 진짜 와 별의별 뭐 좋은 사람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인종도 달라. 있던 나라가 달라.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표준 표준 분포 그래프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근데 이 빨간 선을 제가 그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느낀 거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른 사람도 많고 뚱뚱한 사람도 많고 뭐 평범한 사람도 많고 이제 이상한 사람도 많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뭐 다 많아요. 이런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그것들이 또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란 걸 이해하고 거기에 미국뿐 아니라 어디를 가시더라도 이제 해외를 나가신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다양성이 되게 존중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특히 서구 문화권에서는 그것이 뭐 되게 자연스럽다. LGBT도 뭐 정말 많고요. 뭐 모든 게 너무 많아요, 진짜로. 그거에 대한 저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진짜 막 다른 도시도 많이 안 가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는 것이 되게 좋지 않나. 그래서 미국의 훌륭함, 저는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래. 근데 얘네가 가진 이런 자연들은 너무 훌륭해요. 얘네의 위치 선정 떨죠, 미국. 여기에 자연 자체가 그냥 어 내가 뭐 주말 아니면 뭐 이번 휴가 때 어딜 갔다 와야겠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과는 이제 약간 다른 another 레벨의 자연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이게 다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이거 저는 진짜 안 다니는 사람인데도 요런 게 있거든요. 근데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뭐 장난 아니죠. 여행책 쓰겠죠. 그것만으로도 미국에 왔다는 게 되게 만족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절대 미국이 훌륭한 건 아니고요. 이런 걸 훌륭한 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누릴 것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미국이 꼭 답은 아니에요. 그냥 '아 이거 해 보니까 아이씨 그냥 한국 가는 게 좋겠는데? 뭐 한국 이거 뭐 하면 이거 해외 준비해 보면서 뭐 한국에 막 취업 막 넣었는데 너무 잘 됐어. 어? 한국에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한국에 계셔도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래도 미국 가 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또 그러면서 준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꼭 답은 아니에요. 그쵸? 아까 말했듯이 어디를 가든 어떤 선택을 하든 사실 그게 다 답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한 건데 왜 그게 오답일 수 있어요. 오답 진짜 너무너무 이게 잘못돼서 오답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하면 되죠. 그 오답 노트 갖고 다시 하면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꼭 답은 아닌데 저는 여기 와서 되게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진짜 요런 사람이었고 진짜 여기밖에 못 보고 막 그런 촌놈이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진짜 너무 확 넓어졌어. 너무 많이 배우고 보는 거 하나하나 사는 거 하나 자체가 뭐 너무 큰 거야. 말했죠. 저는 영어도 되게 못해요. 못했었고 아직도 잘 못해요. 근데 한국에 있었으면 영어 공부한다 하고 맨날 뭐 어디 뭐 돈 내고 이제 영어 수업 듣고 뭐 이렇게 약간 깝쳤겠죠. 근데 여기서는 살려고 계속 들으니까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네 영어 수업 비용이 안 드는 거죠, 여기서.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근데 오려고 하는 게 투자 비용이 높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니니까 학비도 비싸잖아요. 그쵸? 근데 학교 가려면 또 이제 막 토플 뭐 GRE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것도 너무 많고 뭐 준비해야 되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그래서 되게 그렇지만 그만큼 리턴이 높아요. 연봉도 좋지만 연봉뿐 아니라 그 이상 뭐 배워지는 뭐 자기 기술들 뭐 마인드셋 아니면 뭐 커넥션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되게 좋죠.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이제 그냥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예를 들어서 주변에 이 한국인들만 봐도 너무 대단한 거야. 진짜 '와 이런 사람들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커넥션 기회도 굉장히 많고요. 되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회들이 많아요. 이제 직접 찾는다면. 이제 어 아무래도 넓은 곳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또 적응이 힘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해외에 나가서 살든 아니면 해외에서 일을 하는 거, 해외 회사에서 일을 하고 뭐 이런 거 자체가 문화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아는 뭐 그 한국 회사의 문화들
근데 여기 문화 또 다르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문화가 달라요. 근데 그래도 그거를 이해하고 내가 여기 적응을 하면 또 너무 재밌고 너무 배우는 것도 많고 좋은 거죠. 뭐 한국의 문화랑 여기 문화가 너무 달라서 충돌 때문에 뭐 컬처 샥 때문에 또 힘들 수 있겠지만 또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이제 즐기다 보면 또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회식 문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사실 회식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이제 공짜 술도 먹고 이러니까 술 되게 좋아해서. 근데 여기 오면 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가끔 뭐 이제 다 같이 그 뭐 으쌰으쌰 하자, 뭐 어디 놀러 가고 아니면 어디 뭐 스포츠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나가서 바비큐를 한다든지 술 먹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뭐 자주는 아니고 가끔 있는데 이제 모레일 이벤트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것도 너무 달라요. 노는 문화가. 그냥 막 얘기하고 내가 영어로 얘기하니까 힘들고 막 그랬는데 이제 막 이제 한국의 요새는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한국에서는 뭐 술 게임 많다면 그런 거 없어? 그러면 제가 이제 그 후라이팬 놀이 같은 거 막 가르쳐 주고 그래서 영어로 막 다 같이 하니까 그 상황이 너무 재밌고 웃기더라고요. 아, 얘네들이 후라이팬 놀이를 막 뭐 마이클 막 이렇게 하고 있네.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재밌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다른 것들. 그렇기 때문에 네. 너무 그런 나가는 거가 만일 두려워서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되게 이제 막 아직도 막 총기 무섭고 막 그렇지만 그리고 해외 영어 안 되는 거 아니면 너무 모르는 곳에 가는 거 두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안 하는 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아, 나 무서워서 안 할래. 이거는 약간 아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무서운 걸 넘어섰을 때 얻어지거나 볼 수 있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이제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못한다면 다른 이유 때문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뭐 한국이 더 좋아서 아니면 내가 한국에 있는 이 회사가 너무 좋아서 뭐 이런 식의 다른 이유였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사실 때 스페셜리스트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제너리스트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정의 자체가 우리 개발자 쪽에서는 좀 더 명확한 정의가 우리는 그 데피니션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너드들은 그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다른 곳 다른 에리어에서의 이 term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명확하게 해야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쨌든 대충 그래 스페셜리스트 그래 대충 뭐 제너럴리스트 둘 다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요. 저렇게 가야 돼요. 뭐 둘 다 좋아요. 이게 맞으면 이렇게 가시고요. 이게 맞으면 이렇게 가세요. 근데 이 정의는 여기선 좀 다르고요. 또 당신 상황엔 좀 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데피니션이 중요한데 또 앱스트랙이 너무 많아. 앰비기어스한 게 너무 많아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런 건 답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여길 갈 수 있고 그러면서 같이 이 스텝을 만들어 갑시다라는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했죠. 여기에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점이 나한테 더 좋아야 되고 단점은 나한테 별 피해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팬데믹 동안에 저는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어요. 원래 방구석 페인에 가까웠기 때문에 뭐 그냥 온라인에 가서 게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나가고 너무 좋은데?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머리도 막 이만큼까지 길고 막 진짜 한 번도 안 나가고 이랬거든요. 그런 게 근데 난 나가서 사람도 만나야 되고 나가서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한 사람은 팬데믹 때 너무 힘들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단점이 너무너무 자기한테 크고 힘든 사람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들어보니까 그 단점은 나한테는 별 타격 없겠는데? 그럼 타격감 없어요. 그러고 근데 이 장점이 근데 나한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분들은 너무 좋겠죠. 너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과 동시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 내가 이런 꿈을 갖고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그 방향을 갖고 가겠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걸 해야 되나? 아까 계속 말했듯이 저는 해외 취업을 진짜 해보고 싶어요. 해외에서 진짜 일을 해본다는 걸 그 경험만으로도 사실 되게 되게 인생에서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보고 싶어요. 혹은 저는 이 개발자 취업 과정이 좀 아직도 모호하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하신 분들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미국 취업.
미국 취업이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감이 없고 해본 적도 없어서 도움을 좀 받고 싶어요. 이런 걸 좀 저는 시간이 너무 많지는 않아서 이걸 다른 걸 하면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숏컷이죠. 좀 더 도움을 받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뭐 몇백 명이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지금 보는 저의 이렇게 말하는 강의 스타일이나 뭐 이 사람이 살아온 거나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들어봐도 괜찮겠는데 같이 이제 내가 수업을 들어서 배우면 좋겠는데 하는 분. 왜냐면 저랑 안 맞으면은 그냥 뭐 악플 쓰고 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일단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할 거구나. 라는 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진이 제가 진짜 갖고 있는 책들입니다. 저 이 책 다 갖고 있어요. 여기 옆에 바로 있고요. 이거를 갖고 에, 지금 이제 저도 이걸 강의해 본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책을 찾아보면서 뭐 이제 뭐 할 말도 이제 따로 준비를 하고 뭐 스토리 썰 풀 것도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뭐 어떤 걸 가르쳐야 될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이 그럼 그냥 이 책 다 사서 할게요. 네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셔도 되는데 뭐 정리가 되고 더 필요한 거 진짜 인터뷰 때 내가 받았던 거 내가 인터뷰를 할 때 질문했던 거 뭐 이런 것들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 하냐 일단 이력서 작성하는 거 일단 영어로 작성을 해야겠죠. 그게 이제 시작이니까 그 시작을 일단 같이 하면서 그 시작과 동시에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코딩 인터뷰들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mock 인터뷰예요. 이제 앨런 씨가 이런 걸 되게 잘하는데 그 mock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 연습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맨날 코딩만 이렇게 연습하고 막 내가 이렇게 리코드해서 문제 풀어보고 됐어. 나 이 문제 알아. 이게 인터뷰를 할 때 진짜 이렇게 약간 머리가 하얘지는 게 있어요. 특히 영어로 해야 되고 내가 말하면서 인터뷰하면서도 계속 말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되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 인터뷰를 연습을 나중에 바바바바박 할 건데 그런 기회 자체가 구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다른 데서 뭐 저 먹 인터뷰 좀 해주세요. 뭐 사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딥 다이브하게 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찾아봐도 이제 아웃소싱 하는 것까지 찾아봐도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뭐 아웃소싱 하는데 뭐 돈 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또 되게 형식적일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막 인터뷰를 통해 하기 전에 이제 필요한 이제 프로그래밍 널리지들 뭐 비고 노테이션, 알고리즘, 데이터 스트럭처 뭐 기타 등등 우리 필요한 거. 근데 너무 많잖아요. 컴퓨터 사이언스 너무 많아. 근데 대부분 이제 1, 2학년만 이제 사전 조건에도 말했지만 1, 2학년 정도 지식이면 충분합니다. 완전 충분하고요. 여기서는 오히려 코딩 인터뷰, 이제 코딩 인터뷰를 연습을 하고 이 리코드나 뭐 다른 데 백준 같은 데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연습하고 풀어보고 더 많이 나올 유형들을 준비해서 풀어보고 그러면서 그거를 같이 mock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뭐 몇백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많아봐야 뭐 열댓 명 정도 되나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냥 이제 그룹과의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저랑 이제 더 이제 컨버세이션 하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서 네,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 저는 진짜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너무 들어와서 잘 되고, 안 들어와도 돼. 그냥 뭐 어디서 너무 잘 돼서 뭐 구글 가고 어디 가고 그러면은 또, 저 구글 제가 또 구글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저 리퍼 좀 해줘서 이럴 수 있겠죠. 리퍼 해주는 문화가 되게 여기 잘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너무 잘 되면 서로 윈윈 너무 좋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여러분께 노하우를 그리고 같이 연습을 해서 이제 두렵지 않게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 수 있게 준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할 거고요. 네, 제가 말하는 건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아까 채팅에는 안 올라왔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10시까지 아니 거의 몇 시지? 2시까지 거의 풀로 써서 말을 좀 빨리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고요. 네. 질문 있으면 해 주시면 되고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또 있거든요. 다음 주에 또 오셔도 돼요. 또 조금 바꿔서 얘기할게요. 네. 질문들 아주 좋네요. 잠깐만요. 화면 좀 늘려서. 미국 실리콘밸리 쪽에서 한국 학위나 경력을 인정을
잘 해주나요? 네. 그런 건 있죠. 저희는 학위 자체가 막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는 개발자잖아요. 개발자는 뭘로 얘기한다? 코드로 얘기한다. 저희는 학위 자체가 막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최소한의 학점은 좀 돼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4.0 GPA 4.0 기준이라고 했을 때 막 2.5 그러면은 한국 학교에서 아니 한국 학교든 뭐 어느 학교든 학교에서 잘 했나? 왜 이렇게 안 좋지? 뭐 약간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그 대학 특례를 했기 때문에 그 이력서에 학교가 너무 긴 거예요. 중간에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야 너는 왜 학교를 뭐 이렇게 10년이나 다녔어? 약간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학위 그냥 대학을 나왔고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다. 그리고 그 GPA가 너무 낮지 않다라는 정도면 되게 충분한 것 같고요. 학위 같은 경우에는 경력도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은 해주는데 그래서 bar raiser라는 게 있어요. 뭐 인터뷰를 하다가 얘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주니어보다는 더 높이도 갈 수 있겠는데 너무 잘하는데 경력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bar raiser를 해서 그 높은 레벨로 갈 수 있는지까지도 체크를 해요.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경력이 뭐 완전 인정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경력 인정 자체는 되지만 어 그게 어느 정도 레벨을 내가 했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여기에 주니어로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시니어 레벨로 할 건지 뭐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근데 어쨌든 인더스트리 레벨에서 일했던 거 자체가 경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뭐 무조건 3년 차, 5년 차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야 인터뷰를 봤는데 아 자르긴 그렇고 주니어 레벨로 들어오면 되겠는데 이렇게 그 중간중간에 바가 이제 바뀌기도 하니까 네. 굳이 뭐 연차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연차 따위보다 얘가 괜찮나? 잘하나? 못하나?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링크드인 이력서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이력서를 봐드린다는 게 그런 거예요. 링크드인을 링크드인, 이력서는 이력서. 둘 다 이제 정보가 들어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발표를 할 때 PPT 뭐 15분짜리 발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짧은 이제 포스터 발표 뭐 3분짜리 뭐 설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그냥 뭐 짧은 브로셔 정도의 설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달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든 걸 다 넣을 수 있고 모든 사람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뿌르륵 넣고 싶은 거 이쁘게 다 넣으시면 되고 근데 이력서에 그 긴 걸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력서는 한 장, 무조건 한 장으로 맞춰서 거기 안에 이제 내 학교 그리고 경력 경험, 포트폴리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쪼쪼쪼 이쁘게 해서 딱 넣는 거죠. 그래가지고 링크드인으로 어플라이 있죠 요새 그 어플리케이션 하는데 딱 가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 넣는다 그러면 이거 뭐 링크드인으로 아마존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우버에 지원한다 그래요. 우버에 뭐 링크드인으로 지원하기 그러면 링크드인 이제 해서 내 거 바로 긁어오기 하기도 하고요. 근데 아니면 그냥 이력서 넣기 뭐 둘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원 자체는 링크드인도 요새 많이 받고 레즈메도 상관없다. 근데 링크드인이라는 게 내 프로페셔널한 소셜 네트워크 같은 거니까 내 일종의 명함 같은 거기 때문에 일반 리크루터들이 거기서 이제 조회를 해서 연락이 오기도 해요. 혹은 여러분이 링크드인을 통해서 이제 리크루터를 찾아서 회사를 찾아서 지원을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링크드인은 그런 의미로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하지만 이력서도 결국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둘 다 필요합니다. 네. 따로 형식이 있다 그러면 한 장짜리로 뭔가 이쁘게 깔끔하게 이제 구글에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레즈메 뭐 그 example 뭐 샘플 이렇게 치면은 이력서 만들어주는 회사들 나와요. 여러분이 돈 주고 또 아웃소싱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저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있어요. 뚝 치면은 거기서 이제 이쁜 형식으로 따다다다닥 만들어줘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저 그걸 쓰진 않았는데 뭐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안 써봐서. 근데 그런 게 요새 많이 생겼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거 준비하면서 조회를 해보니까. 네, 또 시간 초과됐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어, 일단 커버 레터는 필요 없고요. 어, LP 따로 대비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일단 저거 그 리모트 워크가 위주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온사이트를 가든 리모트로 하든 이 인터뷰 과정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똑같은 걸 하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온사이트 인터뷰를 하는 게 요새는 현지에 가서 온사이트 인터뷰를 많이 안 해요.
온사이트 인터뷰라고 하고 버추얼 온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말했던 코딩 4번 아니면 코딩 5번에 5명의 인터뷰어랑 그냥 줌으로 해요. 줌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현재 가서 하는 인터뷰가 요새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하지만 네, 어쨌든 모든 과정이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리모트로 하든 뭐 내가 가든 어쨌든 이 과정과 그리고 인터뷰 과정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그래서 해외 개발자 취업, 미국 개발자 취업하고 모든 걸 아우르는 거죠.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시간 괜찮나요? 넘어도 혹시? 카메라 관련 인베디드 개발자로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어떤가요? 어, 일단 나이를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나이는 일단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그렇게까지 나이 먹어보진 않았지만 저는 이제 딱 40 들랑말랑 하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나이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거를 먼저 막 보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좋을 수 있겠죠. 어떤 직종이든 이제 연차가 쌓였고 특히나 인베디드는 뭔가 더 뭐라 그래야지? 더 많은 뭔가 소프트웨어 변화가 조금 더 느리고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것보다는 얼마나 경험해 왔는지를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옛날 모델들도 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이 자체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도 막 나이가 엄청 많은 개발자로 오래 사는 분이 많지는 또 않을 수 있거든요. 다 뭐 매니저를 간다든지 한국보다는 확실히 많긴 한데 여기도 이제 나이 들고 나면은 이제 뭐 그냥 매니징 일을 쪽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좀 자기 그냥 하고 싶은 개발을 한다던가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너드들이라서. 그래서 제가 볼 때 나이는 굳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인베디드 개발자라는 그 에이리어가 되게 있잖아요. 그만큼의 이제 티어에서 또 이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 리크루터들의 도움을 이제 받으면 좋기는 할 것 같네요. 그런 쪽 전문으로 하는 뭐 에이전시나 이런 일이 있으면은 뭐 네. 네, 그것도 맞아요. 나이는 얼굴 봐도 몰라요. 저희 한국인들은 좀 어려 보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걔네들이. 근데 어쨌든 네, 나이는 거의 뭐 물어볼 일도 없고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경력이 오지게 많으시기 때문에 네, 아주 훌륭한 개발자죠. 존경합니다. 인베디드 진짜 빡센데. 이제 막 정규직이 된 주니어 개발 언제쯤부터? 저 이것도 뭐 진짜 네, 답은 없고 지금 준비하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일단 어 항상 지금부터 그냥 계속 아니 언제든지 준비하면 돼. 언제든지 내가 이 회사에서 나가고 다른 회사 가야지 뭐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정규직이 됐기 때문에 이 일에 너무 소홀하면 회사에서 평가가 안 좋고 뭐 잘리고 이거 아직 안 되는데 잘렸을 때 그 또 이제 프레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은 최대한 안 잘리고 월급 루팡이 아닌 최소한의 이제 그 요새 유행하는 그 콰이어 퀴팅 맞나요? 그 이제 조용한 사직 있죠. 진짜 딱 해야 하는 일만 하고 나머지 일을 이제 그 다른 회사를 도전하고 싶으시다면 그쪽으로 이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언 자체가 사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일단 적응하고 그럼 나중에 하세요. 이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지금 일단 이제 지금 정규직이 얼마 전에 됐다면 거기 취업 준비하던 그 빨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쭉 하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도 말해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었나? 페이스북인 것 같아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안에서 팀 옮기는 게 되게 수월해요. 이 팀 가봐도 되고 저 팀 가봐도 되고 뭐 이런 게 있고 뭐 그런 게 좀 수월한 편인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약간 어, 어려워요. 다른 팀 갈 때 막 약간의 막 완전 풀 면접은 아닌데 약간 면접 그런 걸 보고 그랬었어야 돼요. 저 있을 때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럼 또 다른 팀 가고 싶어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약간 공부를. 그럼 내가 이거 공부 준비하는 김에 그냥 계속 면접 준비해서 구글도 넣고 아마존도 넣고 애플도 넣고 해야겠다 해서 이런 사람들 많았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시던 게 있으니까 그 빨로 그대로 쭉 준비하시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갑자기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거기 일을 못할 정도로 시간을 쓰면 또 안 되니까 거기는 하면서 이제 나머지 시간을 여기에 좀 잘 쓰고 뭐 약간 요런 이제 밸런스를 맞추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당장 나는 진짜 미국 회사에 가보고 싶어 하시면은 네, 하시죠. 뭐 준비 공부도 하고 뭐 네, 지원도 해보고 뭐 그러는 거죠. 그냥 지원해 보면 되죠. 뭐 GPA가 너무 낮지만 않으면 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사실 3.0 3.0 넘으면 크게 문제 삼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막 3점 미치다. 그러면은 내가 왜 그랬는지 정도 멘션할 거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예전에 뭐 학점 제한이 옛날에 가끔 있는 회사가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어쨌든 한국보다는 네, 한국보다는 그렇게 문제 없습니다. 네, 저기 앨런 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네, 안 적어도 되기도 해요. 네. 근데 물어보는 놈들도 가끔 있어서 귀찮아서 결국 넣고 계속 때렸는데 네, 신경 안 쓰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100 정도로 GPA를 이제 되게 케어한다면 여기는 한 느낌으로는 한 20 정도 신경 쓰려나? 그거보다 뭐 다른 게 더 중요하니까 뭐 그렇고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특화 엔지니어링 분야가 있어서 CS 알고리즘 좀 다르고 시스템 설계와 테크니컬 인터뷰 시스, 알고리즘 인터뷰 준비도 C로 하고 있다고요? C? C로 준비하시는 분은 제가 솔직히 처음 보긴 했는데 왜냐면 제가 자료 만들면서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 얘기하면서 C는 뭐 인터뷰로는 거의 쓰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려고 그랬는데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 자기가 편한 언어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제일 편한 거. 그래서 일반 분야를 가시는 것이 아니라 특화 분야로 가신다고 하면 그 특화 분야를 일단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저도 제대로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시스템 설계 자체는 만일 그 특화 분야라는 게 진짜 어떤 뭐 진짜 스페시픽한 설계만을 얘기하는 건지 보통 설계 인터뷰는 다 있거든요. 이제 설계 인터뷰는 다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구글 서치 엔진을 설계해 보세요. 뭐 이런 인터뷰 질문은 있는데 이제 아까 카메라 임베디드 그쪽 설계 인터뷰 준비를 해야 된다. 그쪽에 가야 되기 위해서.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절대 못 도와주겠죠. 저는 카메라 임베디드를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C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일반적인 개발자. 근데 그 임베디드 회사에서 상관없어? 그래, 우리는 그냥 이런 특수 분야, 우리 쪽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중요하게 보지는 않고, 우리 그냥, 이거 개발 능력만 있으면 돼. 하면은 결국 코딩 인터뷰만 볼 거고요, 똑같이. 근데 아무래도 경력이 많이 있으시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경력이 많은 분을 뽑고 싶어서 인터뷰를 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쪽 지식은 이제 경험 기반으로 네, 준비를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책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 책들은 그런 거 전혀 없죠. 네,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C나 그런 이제 메모리에 이제 directly 이제 working하는 그런 랭귀지니까 그런 질문들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은 쉽지 않죠. 네, 일단 저보다 경험이 네,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제가 요런 인터뷰는 제가 그래도 경험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쪽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쪽은 네,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쪽 공부는 네, 직접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디든 개발자를 뽑는다고 하면 네, 인베디드 개발자여도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는 하려고 하는데 네, C 너무 좋죠. 본인이 항상 제일 익숙한 언어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언어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훌륭하신 분이네요. 인베디드 빡센 걸 쉽지 않죠.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시간 많이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질문 있을 줄 빨리 끝낼 걸, 그쵸?
이 질문이 차라리 더 하기 좋은데, 그쵸?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네, 또 다른 거 있나요? 지금 최기문 님이 들어와 계신가요? 아, 없군요. 네. 네, 이렇게 되고요. 아마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뭐 하시다가 뭐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질문 또 할 거 있으면 여기 제 이메일 있거든요. 여기로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다음 주에 또 오셔서 사람들 질문 좀 많이 없다 그러면 또 뭐 던지셔도 돼요. 네, 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길어져서 죄송해요. 아, 너무 말이 많아서 좀 빨리 끝낼 거 그랬어요. 어쨌든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네, 이렇게 다음 주에 또 설명하고 이런 식의 이제 강의가 진행될 거니까 이제 타임리 그 웹사이트에서 이제 커리큘럼이랑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확인해 주시고 관심 있으시면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까 언제 준비하면 되냐고 하신 분, 네, 지금 준비해도 좋아요. 나중에 준비해도 좋고요. 답은 없지만, 네, 같이 할 수 있을 때 같이 하면 또 좋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